자,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F5번에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전표를 입력한 전표 중에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F5번 삭제 메뉴를 통해서 삭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삭제한 전표가 잘못 삭제된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툴바에 있는 CF5번 삭제한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 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중에 선택해서 비우기나 데이터 복구라든가 이런 메뉴를 통해서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ESC로 다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사랑 프로의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교재 92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기능인데요. 직전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화면 세무사랑 프로의 일반 전표가 2017년도에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전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동시에 2017년도와 2016년도 일반 전표 입력의 직전 연도라고 표기가 되죠. 직전 연도 2월 달 거 내용 조회를 보시면 2월 달 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년도 동일한 메뉴에 전년도 메뉴를 실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메뉴에서 다시 전기라고 메뉴를 눌러 보시면 전전년도 직전 연도라고 해서 2015년도 전표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표 입력된 내용이 2015년도는 입력된 내용은 없네요.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전표를 일반 전표를 띄워놓고 과거 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에서 차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18년도로 넘어가서 2월달 전표라든가 또는 1월달 전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된 전표는 없지만 동시에 전기와 다음 연도 거를 내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기능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 과거 연도에 대한 전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3페이지에 정렬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렬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전표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데이터 정렬의 순서가 나오죠. 일자순, 입력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일자순 관련해서 하게 되면 일자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데이터 정렬에서 입력순으로 하게 되면 입력했던 순서대로 날짜와 상관없이 입력했던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랑에서는 전표를 입력할 때 일자순으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편리하신 대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4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정렬을 다시 제가 일자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전표를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전표를 맨 왼쪽에서 콤보 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F4번 복사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2월 달로 2월 28일 날 적요 변경할 거냐, 변경하지 않는다. 또는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변경 적요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사한 전표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월 달 가서 제가 조회를 해보면 2월 28일 날 전표를 찾아보시면 복사한 전표가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내용들이 복사라고 하는 메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라고 하는 메뉴, F4 복사라고 하는 메뉴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동 메뉴를 누르면 매달 3월 달로 이동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3월 31일 날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 역삼각표 눌러서 이동 눌러서 변경합니다. 자, 이동 전표라고 해서 3월 31일 날로 맞춥니다. 자, 3월 31일 날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달께 3월 달로 가봅니다. 전표가 이렇게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31일 날. 그러면 저교가 전부 다 이동 전표로 다 바뀌어져 있죠. 그죠? 이동 전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기능입니다. F6번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의 전표 내용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을 넣어서 검색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 103번 계정 과목만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03번 입력하신 다음에 하게 되면 보통 예금과 관련되는 전표를 전부 다 불러옵니다. 입금 전표는 상관없겠지만 차변 관련되는 대체 전표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동일 전표 번호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 표시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대체 전표가 보통 예금이 들어있는 대체 전표는 전부 다 불려져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옆에 역삼각표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눌러보시면 중복 검색, 대차 차액 검색, 메모 검색이 있습니다. 중복은 중복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역삼각표 눌러서 중복 검색을 누르면 일자 계정 금액 구분해서 금액별로 예를 들어서 체크해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계정별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금액이 동일한 계정들은 이렇게 불려져 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차변 대변해서 동일 전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금액이 동일한 부분들은 검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중복 여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전표라고 해서 컨트롤 F8번이 있습니다. 전기분 전표. 자, 전기분 전표는 컨트롤 F8번 전기분 전표는 자, 2016년도 3월 달 거를 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표를 보면 이렇게 전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전표들을 전년도에 동일한 월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 특정 월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년도 전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95페이지에 그 내용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표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표 삽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자, 대체 전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251번 외상 매출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나갔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으로 4번에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송금 수수료가 빠졌다라는 거죠. 자, 대체 전표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송금 수수료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면 CF9 전표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중간에 대체 붕괴되어 있던 전표가 갈라지면서 중간에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차변 831번 지급 수수료, 그죠? 송금 수수료라는 겁니다. 자, 500원 송금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대차 부분에 있어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대차 금액이 맞아지면서 송금 수수료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져 있습니다. 이게 전표 삽입 기능입니다. 전표 삽입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4번 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10번에 F7번 96페이지입니다. 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 F7번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에 하나의 적격 증빙을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증빙 중복 표시를 해주기 위한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직계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등으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이 채권 계정이며 차변일 때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차변일 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기능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F8번의 적요 수정은 전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의 환경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맨 하단 부분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해보면 계정 과목 입력 시에 대차 차액 자동 계산을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형광펜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눈에 띄게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형광펜을 설정을 하게 되면 형광펜 금액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광펜 부분에 있어서 빨간색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내용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눈에 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이 우리 마우스를 일반 전표 입력 내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